앞서서 이제 심볼을 같이 얘기하면서 심볼 얘기가 나왔죠. 이제 제가 그 링크 삽입해드린 플러그인들은 다 지금 까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사용하실 때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응용하시기에 좀 벅차실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슬래시를 이용하면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팁인데 개발에서는 이제 아이콘을 할 때 앞에 항상 IC를 붙여요. 그리고 이제 매터리얼 아이콘 써보셨으면은 거기 이름 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내용 얘기하고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사이즈를 여기다가 붙여놨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시기가 편하십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텍스트 스타일에다가 오버라이드 하는 기능, 이제 내용 바꾸는 거였죠. 아이디나 이제 뭐 본문 같은 거. 심볼 오거나이저는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라이브러리 기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는 이제 지금 커맨드하고 쉼표를 눌렀어요. 아니면은 이제 프리퍼런스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모든 툴들에 있는 이제 제너럴 캔버스 이런 세팅들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에서 자주 사용하시게 될 기능은 여기 있는 플러그인. 여기에서 플러그인들을 이제 깔거나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그 플러그인인지 확인하거나 언인스톨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기본으로는 이제 iOS UI 디자인이랑 이거 이제 다운로드 하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add 라이브러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있을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에다가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매터리얼에서 제공하는 기본 그 템플릿 셋인데요. 제가 이거를 라이브러리로 등록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툴을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트보드 자체가 너무 많으면은 확인이 좀 느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 베이스라인 템플릿이 어떤 셋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Getting Started 들어가시면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매터리얼 템 에디터라는 이제 플러그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하이 시에라 이상에서만 그 작동한다는 그 매터리얼을 그냥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이에요. 여기에서 주요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타입4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라운딩, 그리고 아이콘 세트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 매터리얼을 가이드를 만든 거 자체의 이유도 이제 디자이너가 없는 팀이나 이런 데서도 인디 개발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일이 디자이너에게 요청하기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 가이드에 맞춰라. 뭐 버튼은 이렇게 하고 카드는 이렇게 하고 타이프는 이렇게 해라. 그 마켓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과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이거대로 쓸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템 에디터를 그냥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커스텀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 매터를 들어가면은 구글에서 뽑아놓은 아름다운 이제 기본 컬러들 있죠. 이렇게 해서 누르면 프라이머리 컬러를 비롯해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매터리얼에서 지정하는 컬러는 주로 이제 메인이 되는 컬러를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하고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컬러를 세컨더리 컬러라고 해요. 이제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UI에서 컬러를 2가지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조잡해지니까.
그래서 메인 컬러를 이제 선택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끔 아예 교과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색깔을 너무 많이 써서 이상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컬러의 명도 값을 이렇게 잘 뽑아놨어요. 이것들은 이제 UI를 사용하시면은 명도 차를 줄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버튼을 디자인할 때도 이 버튼의 액션이 어떤 건지를 알려줘야 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그냥 어떤 웹을 하나 상상을 하셔도 네이버라고 하면은 그 로그인을 해야 되죠. 로그인 창을 클릭을 했어요. 근데 클릭을 했는데 이게 클릭이 된 건가 싶을 때가 많고, 혹은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지금 이게 멈춘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누른 건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각적인 액션들을 줄 때가 많아요. 그거를 도와주기 가장 좋은 방법이 컬러고요. 그러니까 컬러에서 이렇게 많은 단계들을 뽑아놔서 활용을 해야지 이제 그런 UX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많이 뽑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색깔을 바꿔놨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이 된 이 카드, 그리고 선택이 되지 않은 카드, 선택이 된 리스트, 선택이 되지 않은 리스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렉트, 언셀렉티드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교과서 지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죠. 이것도 영문이기는 하지만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쓰면 좋다고 이렇게 알려놓은 거죠. 사실 이렇게 정해놓는 컬러나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서는 이제 변수라고 해요. 이 컬러 값을 다 이제 하나에서 파생되는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넌 프라이머리 컬러에 이제 400이야 하면서 불러와가지고 그거에다가 써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텍스트에는 샵 FF5048을 썼고 이 캡션에는 FFFF를 썼어.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인력 낭비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를 만들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그 값을 불러와가지고 디자인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상적인데 실제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에 안 맞으니까 디자인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색깔도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바꿔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하나 바꿔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색깔을 다시 좀 괜찮아 보이는 걸로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했던 이제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 이제 하셔서 add 라이브러리 하셔서 아마 이제 그 매터리얼 플러그인을 하셨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불러가셨을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등록을 하면은 이제 이 베이스 라인이라는 템플릿의 심볼이나 텍스트 스타일 같은 거를 모두 내 디자인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간단하게.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파일을 열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컴포넌트를 복사해가지고 내 디자인에다가 이제 붙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도 물론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스케치 러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스케치 러너의 단축키는 커맨드 그리고 리턴 옆에 있는 키예요. 그걸 누르시면 이 창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 run, go to, insert, create, apply, install 이 탭들이 있는데, 이 탭들은 이게 캡스락 위에 있는 탭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라이브러리 응용을 얘기했으니까 인서트 탭으로 가시면은 바로 내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이 ABC 순서대로 나타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아이콘 같은 거를 불러올 때 이제 매터리얼 아이콘 자주 사용하시죠? 인서트 가서 예를 들어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콘들이 나와요. 붙여넣기. 안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게 이제 라이브러리 기능이 추가되기 전에는 매터리얼 아이콘 웹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다운받은 다음에 드래그 해가지고 스케치에다가 올려놓고서 그걸 또 심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익스포터블을 해가지고 에셋으로 전달을 했어요. 그거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은 케이스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좋은 점은 당연하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일을 해놨어요. 여기 심볼을 그리고 색깔을 다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아까 지정한 색깔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표시되는 컬러들은 이 매터리얼 플러그인에서 뽑아준 색깔들이에요. 이제 0부터 뭐 900까지 이거는 명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색깔을 바꿀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2번 클릭하시면은 언링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심볼 같은 것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으면은 아이콘 컬러를 나는 변경하고 싶다. 변경되었죠? 이 경우에는 아이콘만 심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심볼 자체에다가 컬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inactive라는 컬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베이스라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컴포넌트들이고요. 여기 아이콘 컬러라는 이 또 하나의 심볼이 있네요. 이 컬러가 여기에서는 제어가 안 되네요. 컬러가 변경되면은 바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콘도 당연히 바꿀 수가 있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심볼 안에 심볼을 계속 넣어가면서 디자인을 하시면은 나중에 수정도 굉장히 편하시고 아이콘을 하나 넣어봤는데 나는 이 아이콘이 해석이 어려운 것 같다 이럴 때도 바꾸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아이콘 디자인이 이상해 그럼 바꿔줘 할 때 그러면은 이 아이콘을 굉장히 여러 아트보드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하나 또 찾아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심볼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심볼에서만 디자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 이제 이게 마스킹이 되어 있는 상태죠. 마스킹 위에다가 컬러가 있는 렉탱귤러를 넣으니까 바로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당연하지만 아이콘 컬러가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디자인을 수정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러리에다가 만약에 바로 수정을 했다. 이 라이브러리 링크에다가 수정을 했다. 그러면은 last updated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이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팀으로 디자이너가 일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팀에 디자이너 한 명만 있으면은 뭐 모르겠지만 두세 명씩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 페이지하고 너는 이 페이지 할게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콘을 당연히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나는 3일 전에 아이콘을 공유해줬지만 이게 바뀌었어. 이거를 그러면은 일일이 또 스케치 파일을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고
있으면은 아주 편리한 일이죠. 이제 그거를 클라우드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시연을 해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명 유지 보수라고 하죠. 개발을 하는 도중에도 종종 바꾸게 되고 이제 어차피 개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꾸게 되니까 체념하시고 한번 만들어 놓은 걸 바꾸는 거를 어려워하시면은 계속 삽질을 하게 되므로 이제 심볼 이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떴는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만 켜놔야지 이제 러너에서 검색을 하실 때 저도 헷갈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이 쉬워요. 네, 컬러를 효율적으로 쓰기. 아까 전에 그 아이콘 같은 거 할 때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고요. 이제 매터리얼에서 너무 잘 해줬기 때문에 매터리얼 그 문서 들어가 보시면은 컬러를 이제 프라이머리 컬러, 세컨더리 컬러 이렇게 뽑아 놓고서 0000부터 이제 900까지 000부터 900까지 이렇게 뽑아 놓으신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것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UI에서 상태 같은 걸 변경할 때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강조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회색을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포인트 컬러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포인트 컬러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UI 안에서 포인트 컬러를 쓰는 일은 당연히 많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회색이 더 중요하다. 이제 컬러 선택 기준에서 이제 가독성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프라이머리 컬러와 세컨더리 컬러가 브랜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회색들 이런 것들이 UX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서 이제 정보를 다룰 때 계층적으로 더 위인 거를 표현할 때는 더 진하고 크게 표현을 하겠죠. 그게 이제 타이포그래피에서 이제 나오는 걸 거고요. 여기에서 있는 이 H1부터 이렇게 쭈루룩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개발에서 변수를 지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텍스트 스타일. 이걸 헤드라인의 약자라서 H인 건데요. 보통 이거를 그냥 갖다 써도 되기는 하는데 디자인 하시면 직접 만들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나는 이 화면을 디자인해야 돼. 그래서 그것만 하고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네? 그러면은 그 상위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처음에 정해놓지 않고서 디자인을 한 장 한 장 시작하다 보면은 정보 위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꾼다는 걸 인지하고서라도 일단 한 번은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면은 나중에 조금 헷갈릴 일이 적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회색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정확히 100%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네. 이렇게 이제 오퍼시티를 이용해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선택되는 헤드라인이다. 이럴 때 이제 호버가 됐을 때 더 진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밑줄이 나올 것인지 이런 거를 대응하기가 쉬워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든 네모 안에 다 이제 쌓여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처음에 적어도 생각은 안 하고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이제 중요도를 설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꿀 일이 많기 때문에 컬러도 심볼로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퍼시티를 이용해서 회색도를 조정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좀 그래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바꾸거나 할 때 이제 그거를 다 하나하나 맞추기가 관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퍼시티를 지정한 것은 최소한 나는 이것만 오퍼시티로 해놓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컬러는 임의로
컬러 피커로 뽑지 말고 라이브러리 활용, 이거는 제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인데요. UI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그 화사한 컬러를 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컬러 피커에서 나는 이 색깔이 좋아, 나는 파스텔 색깔을 해야지 화사한 것 같아 라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화면에서 직접 보면 굉장히 칙칙해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게 이 디스플레이의 특성상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적합해 보이는 색깔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UI 컬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스와치라고 검색을 했어요. 러너에서 인스톨 안 하셨으면은 여기 탭을 계속 옮기셔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스와치스. 여기에서 이제 UI에 적합한 컬러만을 모아둔 컬러 값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오픈 컬러라는 컬러고요. 이건 스포카 디자이너분이 뽑으신 건데, 깃허브에서 국내에서는 잘 없는 CSS 스타를 많이 받은 디자이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발 친화적인 컬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애플 OS 컬러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세심하게 뽑아놓은 거는 잘 없죠. 이런 브랜드 컬러 같은 것들도 이제 만약에 페이스북 버튼 같은 거 만드실 거나 할 때 여기에서 뽑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UI에 적합한 컬러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컬러 피커 그 원형이나 네모 안에서 그냥 임의로 찍어서 하면은 곤란해질 수 있다.